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은 마지막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인사들은 요직을 꿰찼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추미애, 이성윤 측근 포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자리에는 전남 광양 출신인 최성필 의정부지검차장이 임명됐다. 3차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4차장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단을 이끌며 최 장관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형진의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지난달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광주지검차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찬양글을 페이스북에 계속 게시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임명됐다. 윤석열 측근, 정권 겨냥, 검사들은 좌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렸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가게 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한다. 둘 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부장검사 중 마지막 남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환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대구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노3호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원조 친노로 유명한 이상옥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 역시 전주지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 부장직으로 점쳐졌던 박영진 대검 형사 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 채널A 이 사건을 두고 박 과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측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안을 만큼의 큰 그릇일까? 이성은 지난 1월 방송되면서 역대 케이블 TV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노랫말의 핵심부다. 가요 차트 순위 1위를 독차지할 만큼 가슴이 뻥 뚫리는 노래다. 영탁은 이 노래로 오랜 무명 가수를 벗어나 스타덤에 올랐다. 그가 오늘의 스타가 되기까지는 50여 번의 오디션을 거쳐야만 했다. 호기심에 삭다가 1등 당첨된 로또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탁의 노력만으로 그 엄청난 행운의 여신을 맞을 수 있었을까? 그의 뛰어난 재능을 발굴해준 미스터트롯 오디션에 동기부여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사와 훌륭한 작곡이라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없다면 사장되기 일수다. 인기몰이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이 노랫말이 시대 상황의 대변이기 때문이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이라는 바로 이 대목이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남녀의 사랑가이지만 이 시대의 정치 상황과 국민 정서가 알게 모르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바로 조선시대의 엄형이었다. 이에 예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코로나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됐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말로 동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즉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8시간여 만에 정광석화였다. 팬데믹을 빙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말살의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7월부터 교회 모임을 허용하고 각종 소비, 공연 쿠폰을 뿌리는 등 방역에 허점이 있었다며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라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 허문 결과가 다시 코로나를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당황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2인자인 조호영 원내대표는 8.15 광화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은 5.18 사주라며 광주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두환의 대리인 행세다. 주호영은 세월호 참사의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죽이겠다는 민주당 이중대 일원의 인간답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성향 국민들의 대안이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로, 이낙연 의원은 17%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9%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다. 윤 총장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20%로 대선 주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이 윤석열이 찐야의 실체다. 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다. 김무성, 유승민 일당 62명이 민주당과 야합한 헌정파괴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적 시대의 자초다. 무한무치의 왕정으로 되돌린 기막힌 세상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 유승민의 통합당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엿볼 수 없다는 결론이 윤석열 대망론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과연 보수의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본인의 결단이고 명분과 처신의 타이밍이다. 영웅의 탄생은 모두 그랬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안을 만큼의 큰 그릇일까? 그릇이 안 되면 결단에서 막힌다. 명분이야 헌정수호니까 간단할 수 있다. 참으로 큰 난제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소의 적법성 여하에 대한 솔직담백한 자기 고백이다.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자기 부정이 없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타이밍은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제왕 행세의 끝판을 보여준 지금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옷을 벗는 순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구속 대기 중인데 그럴 수 있을까? 내 편의 죄는 무조건 덮고 상대편은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처단하는 이른바 내로남불 정권에 충성했던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령 구국에 영웅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못할 바도 없다. 그러려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사즉생의 결연한 각오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 또한 부질없는 망상일까? 대화 vs 접속,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